이번 23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2022년 대수능 문제 해설을 마치고 사관학교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쉽게 한번 풀어보고 어렵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쉽게 푼다는 말은 어떤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토대로 해서 답을 찍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각 딱 잡고 제대로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근데 수능 문장을 각 잡고 읽었을 때 얼만큼 우리 20살도 안 된 이 청년들이 이런 개념을 알고 있을까? 자, 일단은 한번 봐요. 이 문제를 딱 볼 때 두 방향으로 갈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과학자분들은 패러다임을 믿는다기보다는 사용하신대요. 자, 어떻습니까? 이해가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 또는 지나가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것이죠 라고 했을 때 그렇죠, 맞아요 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다. 그런데 왜요? 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 방금 했던 이 이야기를 외우셔가지고 여러분 지인 앞에서 뭐 식사를 하고 있거나 커피 한잔 하시면서 됐든 이제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믿는다기보다는 사용을 하는 거래. 무슨 말이야? 그게 뭐? 방금 뭐라 그랬니?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 문장을 딱 읽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렇지 라고 내려가는 형식이 있고요. 뭔 말이지? 라고 하면서 이 뭐야 또? 그러면서 그죠? 거기다 몇 점이에요? 3점이란 말입니다. 부담감. 한번 찾아보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 3짜리 문제니까 좀 정신 차리고 한번 요령이라도 한번 진행해 볼까? 자, 첫 번째 쉬운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패러다임을 사용한다네. 뭔 말이야 이거? 근데 두 번째 문장 읽을 때 패러다임을 사용하네. 오,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몰라도 패러다임을 사용한다고 두 번이나 얘기해요. 자, 세 번째 문장이죠. 자, 여기는 패러다임 사용한다는 말이 있나요? 있네요. 자, 근데 패러다임이라는 표현보다는 these various elements인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좀 이따가 각 잡고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읽었을 때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이 패러다임. 그럼 이게 패러다임일 가능성이 크죠? 왜? use니까, 그죠? 자, 그래서 패러다임을 사용한다. 누가? 과학자들이. 누가? 어디에 있어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 누가? 과학자들이.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네 번째 문장에는 패러다임 사용한다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보시면 있죠. 어디요? When they use them. 패러다임을 사용하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다 읽었어요. 반텀 정도 읽었는데 패러다임 사용해라. 그럼 정말로부터 해서 또 패러다임 사용해라 라는 말이 있겠지 뭐. 왜? however이나 but 같은 경우가 있어서 더 많은 문장이 바뀌네? 이때까지 사용하는 패러다임의 사용은 아닌가?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패러다임의 사용을 어려운 점이라고 말할까요? 영향력이라고 말할까요? 어떤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역할이라고 말할까요? 좀 다 안 맞죠? 기능적 측면이라고? 사용은 기능이죠. 기능적 측면이 사용이죠. 이게 제일 그럴듯하지 않나요? 다 부분이죠. 50% 이상이 이 문제를 대충 맞춘 이유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식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어에 있어서의 전개 방식은 동의어 반복이고 그 동의어 반복을 계속 이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네 번째 문장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however이나 but이 없으면 이거는 그런 문장이죠. 자, 그런데 패러다임을 사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개념을 알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수능 문장을 풀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인간은 객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리플리케이션, 복제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인터프레테이션, 해석을 해서 레프레젠테이션, 표상을 만들어서 세상을 봅니다. 이 두뇌의 기능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진리에 근접한, 즉 객관 세계에 근접한 방식이 분류라는 방식을 써서 세상을 해석해서 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 개념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심리 기제는 환경이 만들어줘요. 패러다임, 즉 세상을 보는 눈을 환경에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순수한 욕망으로 대학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환경이 너를 대학 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형성하는 가장 가까운 환경은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그 중에서 엄마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 가고 싶은 이 욕망은 엄마의 욕망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을 보는 이 틀이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때까지 일단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객관사물을 보지 못하고 패러다임을 가지고 세상을 보내요. 그러면 과학은 객관 사실을 보는 과목이죠. 그런데 인간이 태생적으로 객관 사물을 보지 못해요. 그럼 과학을 어떻게 하는겨? 객관 사물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수학이죠. 그러니까 수학은 객관 사물을 수치로 전개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객관 세계예요. 근데 그 수치로 나온 이 객관 세계를 설명해봐라 그러면 인간의 언어가 그걸 잘 설명되도록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계의 이소스, 어떤 기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shut up and calculate라고 하는 겁니다. 닥치고 계산해라. 그럼 계산은 과학에 굉장히 맞는 객관 세계에 대한 서술 전개 방식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서술 전개 방식에 대해서 자, 이거는 이렇게 생겨먹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그거는 그 원래 진리에, 그 원래의 객관 세계에 맞지 않은 환상적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닥치고 계산하라라는 얘기인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을 모르는 친구도 있고 아는 친구도 있고 해서 이 개념은 다음에 또 나오고 해서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이걸 썼습니다. 원래 제목을 Shut up and calculate로 할 건지 아니면 전자는 원자 주변에 마치 태양계 행성처럼 돌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원자 주변에 전자가 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자 주변에 전자가 도는 이 패러다임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학자들은 이걸 믿어요? 아유, 과학자들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예, 믿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압니다. 이게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정확한 이야기는 뭐예요? 계산에서 나온 수치는 정확해요. 왜? 그럼 이게 좀 더 어려우면 좀 우리 쉽게 좀 설명하자면 초등학교 때 건전지 있잖아요. 그죠? 배터리. 건전지가 보면 양극에서 전기가 나가서 음극으로 들어간다고 처음에 배웁니다. 그럼 건전지의 원리라든지 전기가 흐르는 방향이 이제 건전지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배우면 편합니다. 기본적 사물이 다 이제 튀어나오는 것이 양이고 들어간 것이 음이기 때문에 음양으로 이제 기본적인 음양 관계는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양극이라는 데서 전기가 흘러나와서 음극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 저는 국민학교에 있을 때 그 개념을 배웠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하여튼 학년이 올라가고 난 뒤에 이때까지 했던 모든 개념은 다 잊어버려라. 사실은 전기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른다. 전자의 흐름이 전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전기는 전자의 흐름이기 때문에 음극에서 양극으로 나간다. 그럼 여기서 패러다임이 한번 깨지는 거죠. 원자 주변에 전자가 돌게 되면 마치 태양 주변에 행성이 도는 거잖아요. 그럼 돌게 되면 뭐 케플러의 법칙이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다른 스토리죠. 이 구조를, 그러니까 특히 양자도역 같은 경우는 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왜? 한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궤도로 나타나는 거죠. 이걸 양자도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핵 주변에 전자가 돈다는 그 케이스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원래 이것이 그냥 메타폴로 일어난 어떤 상상의 세계인데 여기서 또 다른 세계를 더 설명하니 왜 배가 갑자기 이제 바다를 벗어나서 길가를 간다는 까지 되는데 이젠 배가 산으로 오르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신다면 자, 패러다임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 여기서부터 출발했죠? 인간은 객관 사물을 보지 못하고 표상을 만들고 이야기를 만든답니다. 그럼 과학이라는 것도 기본적인 과학의 현상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숫자밖에 없고요. 수학이죠.
그거 외에 그 현상을 설명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표상에서 만들어진 패러다임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정말로 원 롤 오브 패러다임의 역할이라는 것은 과학자로 하여금 성공적으로 작업하도록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정확한 진리의 세계가 아니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나 그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디테일 아주 세부적인 이야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에 대한 어떤 식별을 도밀할 수는 있지만 이 완벽한 어떤 해석이나 거기에 대한 합리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동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해석이라든지 콸에 대한 축약이 없다. 없어도 됩니까? 됩니다. 이런 부재가 기본적인 해석도 없고 그럼 어떤 룰에 대한 어떤 축약도 없는 상황에서 패러다임이 리서치를 이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끌 수 있는 것으로부터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과학계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문제가 23번 문제예요. 어렵지 않나요? 수능 2022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그 개념 뽑을 거는 뽑고 그리고 또 쉽게 가는 방법, 어렵게 가는 방법 두 가지를 같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